소개받은 가주대학교 응급의학과의 조준필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응급의학과 의사가 바라보는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을 또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 자살 시도자들 응급실에서 계속 치료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응급실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지 못하게 저희들은 매일 자살 시도자들 응급실 매일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살 시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도 많게는 두세 명씩 이렇게 자살 시도해서 응급실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 환자들이 음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 또 신체를 훼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응급 처치를 이제 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환자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입원을 보통 권유하게 되고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보통은 권유하게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폐쇄병동이 병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 보니까 입원하기 여의치가 않고 또 어떤 환자들은 이제 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환자가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살 시도했던 사회적 환경으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신과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 시도했던 환경에 그대로 돌아갔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0년대부터 이제 수원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수원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2001년도에 만들고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에서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서 그런 지금까지 왔다는 10년 정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센터 소장을 맡으셔가지고 잘 이끌어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드릴 키 메시지도 저도 이렇게 앞에서 자꾸만 키 메시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점점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키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살 시도에 대해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시도자들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데요. 자살 시도자들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분들이 65세 이상, 60세 넘어서 질병으로 비관해서 이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상당히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그런데 의료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액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정신병리학적인 이런 병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이게 적절하게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또 독특한 이런 사회문화적인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잘 계획된 이런 어떤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처방이나 우리가 어떤 개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잘 계획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런 아주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발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모델, 프로그램을 좀 여러 다양한 이런 모델들, 하나의 어떤 모델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막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개입하는 데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사나 응급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코어디네이션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잘 코어디네이트 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관여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이런 어떤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여러 많은 다양한 접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정말 액션이 일어나도록 지역사회 프랙티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어떤 노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실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받쳐주려면 어떤 지속적인 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지난 한 20년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뭐 교통경찰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그 녹색 어머니 해가지고 그 관리되어 있고 여러 지역에 많은 다양한 직종이나 사람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교통사고에 드는 예산에 뭐 한 10분의 1만 투자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투입해서 이게 가만히 앉아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메시지는 좀 생태학적인 접근. 우리가 담배를 예를 들면 담배를 계속 피면 이제 중독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신과 관련돼 가지고 사회 환경적으로 담배를 피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빌딩에 뭐 이렇게 금연 빌딩을 지정하고 또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노력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살에도 저는 이런 생태학적인 에콜로지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적으로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자살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뒷받침해서 물론 이제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이런 일들을 좀 뒷받침해서 환자와 의사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무리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의사로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이런 생태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